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나스닥 1%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한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제롬 파월의 그 발언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움직임, 이게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롬 파월이 그 하원과 상원의 반기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할 거다 얘기를 했고, 그 예측 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 0.5% 금리 인상을 합니다. 4.5%에서 5%까지 한 번에 올렸는데요.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7%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4%죠. 영국은 8.7%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것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된다, 이렇게 해석도 있고요.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침체를 만들어내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고요. 노르웨이와 스위스에서도 금리 인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세계가 금리 인상 기조로 또다시 방향을 트는 상황이죠. 미국은 6월달에 금리 인상을 잠시 멈췄지만 추가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은 상태고, 그 와중 속에서 그 와중에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에 빅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좀 더 밀어내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공매도만 1조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현재 공매도 베팅한 돈은 1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시그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 지난주에 이어 발언이 또 있습니다. 28일하고 29일 날 있는데요. 이날은 유럽 포럼에 참석한다 합니다. 유럽 포럼에 참석해서 28일 날은 ECB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이 있고요. 29일은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아마도 지금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그 다음에 영국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30일 날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중요한 지표가 5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시장 예상치는 전달보다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주말에 러시아발 뉴스가 있었죠. 그 러시아 용봉 그룹이라서 그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죠. 프리고진이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500km까지, 러시아 내륙으로 500km까지 전진했다고 하죠. 그랬다가 하루 만에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 그 러시아 국방부에서 그 바그너 그룹 후미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바그너 그룹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에 대한 불안감 내지 푸틴의 아성이 무너지나 이런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봐야겠죠. 원자재 가격에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 만에 일이 끝났기 때문에 큰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땅덩이 큰고요. 그렇지만 연합체로 본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인데요. 그 러시아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장기 그 철권 통치를 했던 푸틴이 흔들리는 과정이라면 이게 또 러시아에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예전에도 러시아에 혼란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던, 그래서 분열이 많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 하락했고요. 다우 0.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선까지 20일선까지 일단 왔어요. 그래서 오늘 20일선 이탈시키느냐 뭐 약간 반등을 주도할 거냐의 싸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21선 지지는 거의 뭐 작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21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1선이 이탈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확인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비석이 나왔네요. 그 전날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0.9% 상승했었는데 금요일날은 윗꼬리가 생기면서 5일선 맞고 밀렸어요. 그래서 비석이 생겼습니다. 이 비석일 때는 추세가 더 밀리는 경우가 많죠. 네, 추세가 더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점은 나스닥은 아직 21선까지 안 왔고 다우는 21선에 갖다 붙여놓은 상태이다. 이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뭐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뭐 공매도에 1조 달러가 몰릴 정도라 그러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MSCI 선진지수 편입 최종 불발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발된 거 오래됐죠. 근데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쭉 읽어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하고 전면 재개하고요. 환율 24시 개방입니다. 근데 공매도 전면 재개가 가능하겠냐?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공매도 전면 재개해서 주가가 내려온들 그게 중요하지 않죠. 편입만 되면 아주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을 진짜 크게 끌어가는 상황. 그럼 뭐 4천, 5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도 3천을 300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2,600이지만 3,400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지수가 그러면 약 65조 정도가 들어와요. 65조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는요. 하루에 거래대금으로 따지면은 뭐 3, 4일밖에 안 되죠. 18조, 19조니까. 그렇지만 하루에 실질적 거래 금액으로는 외국인 뭐 3천억, 4천억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기관도 한 2천억, 3천억. 개인도 그 정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랜 시간 시장을 이끌어갈 이 시드머니가 들어오는 거, 그 심리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금융위에서는 뭔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 가능성.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시그널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매도에 대한 이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후에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600에서 멀어졌는데요. 수급에 부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해서 2570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은 21선 이탈을 했죠. 이걸 20선 싸움을 하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탈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예요. 계속 연일. 요날 하루 윗끌이 많기 때문에 요날만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다 매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받쳐놓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변 종목에 상당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코스피가 다시 2,600으로 올라가는지 뭐 시장에 대해서 2,800원을 수급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수해서 주가를 받쳤지만 외국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